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사실 저 역시도 당연히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어서요. 저 같은 사람은 왕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또 깨달은 부분들이 훨씬 더 또 여러분에게 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마음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제가 집대성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많은 것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오늘의 큰 강의 주제는 성공하는 사회생활을 위한 자존감 향상법입니다. 제가 참 많은 청년들과 또 젊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10대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만나봤는데요. 특히 이제 청년들의 아주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는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사회생활을 나가면서 현실을 깨닫으면서요,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랜 기간 한 20여 년 동안에 가졌던 노하우들을 제가 담아서요, 멘탈 코치라고 원래는 커리어 코치지만 오늘은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제가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자존감이 높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낮아 보이시나요? 처음 뵀는데요. 그죠? 자존감이 여러분 높은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야? 아마 이런 생각들이 다들 드실 것 같습니다. 제 표정이나 제 사진을 본다라면 여러분이 보셔 때 자존감이 높아 보이세요? 아니면 낮아 보이세요? 물론 이 자존감을 첫인상만으로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표정이 무조건 밝다라고 자존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표정이 어둡다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를 만나는 이제 청년들을 보면요,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거나 하면 자존감이 아주 높아 보인다. 적응적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존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한산한다면 여러분 몇 점인가요? 물론 아마 각자가 다를 겁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주 낮은 점수를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이라는 굴레에 속에서 살았었는데요. 버려진 버스 안에서 살아서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버스집 아이였습니다. 버스에서 사는 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흙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항상 진흙벌에 젖어가고요. 특히 이제 개학을 하면, 봄에 개학을 하면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면서요, 학교 가는 동안 이제 진흙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가는데 일단 진흙 발자국이 다 남습니다. 그럼 청소하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고, 야, 청소 다 해놨는데 뭐라, 저라도 아마 화가 날 겁니다. 청소 다 해놨는데 진흙벌로 이렇게 딛고 가면 막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 책상에 앉아서도 부끄러워서 이제 바깥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발 자국 근처로 해서 이제 진흙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진흙이 그대로 이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돌발 퀴즈로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되게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말도 많이 걸 거고요. 이렇게 또 요구하는 것도 많을 거고 퀴즈도 갑작스럽게 낼 겁니다. 중학교 학생 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누굴까요? 여러분 방금 뿌지지 소리 들으셨죠? 작은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겠지만 제가 녹화한 영상의 오디오가 다 잡음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다시 열심히 더 파이팅해서 다시 촬영 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누구일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누굴까요? 1번 땡! 3번 땡! 예, 저는 2번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수학여행 갈 때 친구들하고 모습인데요. 보시면 되게 좀 유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되게 온정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되게 좀 조용한 아이, 물론 사실은 대단히 장난꾸러기적인 기질은 특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 여러분 친구들 많이 놀러 오잖아요. 저희 집에는 딱 2명의 친구 외에는 한 번도 놀러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 친구들 외에는 학교 친구들 이렇게 집에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대단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요. 고등학교 때 제 모습입니다. 지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키가 그 당시에 178cm, 지금은 1cm 줄어서 177cm고요. 갑자기 여러분 키를 언급하니까 여러분이 썰렁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몸무게가 그 당시에 이제 52kg에서 55kg 정도.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마른 체형이었죠. 지금은 많이 나갈 때는 72kg, 지금은 64kg에서 5kg. 갑자기 몸무게, 키까지 다 공개하네요. 되게 이제 깡마른 아이였어요. 되게 깡마르고 숫기가 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학생 앞에서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시간을 물어보는 거나 대중교통을 물어본다거나 그런 것도 저 해운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 더듬증이 있을 정도로 부끄러워가지고 여학생들한테 말도 못 꺼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그거 연습해가지고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되게 뭐 친구들한테는 아주 험하게 욕도 하기도 하고 장난꾸러기도 하긴 했지만요. 좀 되게 숙맥이어서 바깥의 외부 세계나 낯선 사람이나 특히 이제 여학생들한테 특히 말을 못 꺼내고 그랬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봉제공장 직공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늘 이제 열등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예체능도 못하고 뭐 대학도 좋은 대학도 아니고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열등감 덩어리였던 제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높은 자존감을 가졌다 이런 소리까지도 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방대한 내용을 한번 자존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한 건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전해보자 이런 용기가 제가 불어서 한번 카메라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스포츠를 배워도 뭐 미술 배워도 음악을 배워도 마찬가지죠. 너무 탁월하게 잘하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배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저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타고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역시 이제 자존감이 이렇게 낮았던 환경에서 오히려 올라왔던 것이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펼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아마 제 이름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건데요. 나중에 이름도 어려워서 많이 잊어버리시겠지만 제 이름을 어렸을 때 친구들은 밥상, 책상, 고물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철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한편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뵙지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 세자 정철상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강연도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또 제가 그만큼 어리석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던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을 글로 또 블로그로 책으로 영상으로도 많이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제 이름 세자 정철상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못다한 부분 오늘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 이 자존감의 이야기도 다 전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튜브로도 제가 상세하게 다 올릴 테니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만 한번 하고 중간중간 또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다만 앞에서 잠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 역량이나 스피치 역량이나 발음이나 표준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저만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오히려 좀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한테 집중해서 이제 좀 강의를 들으시기 권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용 중에 좀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 필기구나 메모지를 가지고 또 메모를 해 보신다거나 또 촬영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기록해 두시고요. 또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들을 중간중간 던지거든요. 그럼 잠깐 멈췄다가 준비한 필기구와 메모지에다 좀 기록을 해 두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빠른 사람들은 뭐 필요할 경우에 녹음이나 이렇게 받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다룰 주제가요. 여러분이 이거 풀 버전으로 다 들으려면 너무 방대해서 집중하기도 어려우실 건데요. 첫 번째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자만심, 자존감,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란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쳐야 되는 이야기. 이게 아마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성공 요인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심리치료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존감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열등감을 제거하거나 감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자기 암시 트레이닝에 대한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아주 짧고 굵게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정말 프로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과 사례를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도 이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트레이닝이 이제 반복 훈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복 훈련하는 방법.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책이나 영화나 또 인물이나 다양한 방법들까지 말씀을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만심, 자신감, 자존심, 자존감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서로 다른 용어가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사실 잘 만들어 놨다기보다는 되게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운전 중에 녹음을 해봅니다. 되게 안전한 위치에서 블루투스로 고정장치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연 중에 하고 싶은 오프닝이 있는데 오프닝이 떠올랐는데 까먹을 것 같아서 녹음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은 전방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존감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으로 아마 많이 평가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자존감이 사실은 내면에는 낮았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사실 겉으로는 어땠느냐면 자만심이 넘쳤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만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많이 가진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뻥앵구라가 많은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안에 든 건 없고 자만심만 겉으로 넘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만심은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에 대해서 잘 몰랐고 심리학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만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거다, 아예 이야기 논의할 대상조차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떠나서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조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책가 이렇게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이게 종이가 참 잘 돼 있어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잘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분야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분야의 사람들한테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운전도 배우기도 하죠. 운전 가르쳐주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쳐 있지 않습니까? 수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수영 코치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니까. 자기 분야의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하면 자신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신감 있게 자신감 뿜뿜 하면서 너무 잘했다 싶은데 상대 평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1점 나오고 막 이러면 표정이 안 좋고 이러면 마음 상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존심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예요. 나는 잘한다라고 심지어 생각하는 순간에조차 다른 사람이 평가를 안 해주면 이제 자존심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멘탈이 붕괴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이분의 이제 자존심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이 자존심은 이제 자존심의 나이테라고 할까요? 어떤 물결이라고 할까요?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들이.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유전적 부분도 있겠지만 부모와의 유대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우리 무식에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뭐 1살, 2살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죠? 3살, 4살, 5살 그다음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형태들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근데 이것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게 상처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누가 뭐라고 평가해도 그게 크게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예쁘든 못생기든 뚱뚱하든 얼쭉하든 키가 크든 작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냐면 부모님이 언제나 우리 예쁜 새끼, 우리 예쁜 녀석, 우리 예쁜 철상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자존심에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연결되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역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좋든 성적이 나쁘든 뭘 학교에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이 늘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존감이 이제 넘치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잣대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좋고 아니어도 뭐 어때?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뭐 쥐뿔도 없는데 뭐 항상 이 새끼는 못생겨가지고 이러는데도 말도 못하는 것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운동도 못하는 것이, 축구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멸시를 해도 멸시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강연 중에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존감이 뭔지도 알아보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 자존감을, 그러면 우리가 그 시기를, 어린 유년의 시기를 다 보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자존감을 높여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연 중에 그런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어떠셨나요? 누구보다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또 심리학책도 저렇게 한 200여 권 정도 읽으면서요, 제가 갈등해왔던 경험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소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신다면 저보다 훌륭하게 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왕 인생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우영우 포즈.